안녕하세요. 인지행동치료 세 번째 시간 자동사고를 찾아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감정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췄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해볼만 했나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감정의 3요소로 나눠보면 어디가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아셨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의 원인이라고 알고 계시는 이 인지적인 반응들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볼 거예요. 여러 가지 찾았던 나의 생각들 중에서 어떠한 생각이 직접적으로 감정을 유발시키는 핵심적인 생각이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사고라는 것입니다. 이 자동사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자동사고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감정과 복합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면 이 여러 가지의 자동사고 중에서 우리가 유발시킨 감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동사고는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고, 이것들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인지 모델로부터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과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의 패턴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꾸고 싶은 그 자동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사고는 매우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때는 맞았지만, 그때는 맞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합리적이지 않고 신중한 판단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이제 이 촬영하고 있는 공간에 화재 경보기가 막 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가야 되겠죠?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화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화재라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지 저의 생존에 유리합니다. 10번 중에 9번 아니더라도 100번 중에 99번 아니더라도 일단 이동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불이다 라고 위험으로 판단을 해서 스쳐 지나간 이 자동사고는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생각이었지만 마치 제가 나가서 바라보니 오작동이었다라는 그 상황에서는 이전의 자동사고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늘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유발시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하는 생각들이 다 옳지 않다, 다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늘 비슷하게 유발시키는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이것이 왜곡됐는지 어떤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바꿔보자라는 것이 이 인지행동치료의 논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동사고, 저희가 인지치료에서는 역기능적인 사고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역기능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쉽게 발생시키고 이 바꿔야 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역기능적인 자동사고의 특징은 매우 짧고 매우 금방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고 신중한 판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때에는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영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았던 자동사고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취소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동사고 자체만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워크북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찾는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늘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표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 이제 출근해서 몇 시에 회사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내가 실수를 했다라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은 우울하다 였어요.
그러면 우울함이 몇 점 정도 되나요? 라고 체크해 봤을 때 저는 한 뭐 10점 엄청난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불편할 정도의 한 7점 정도라고 체크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의 뜻은 내가 이 실수했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람들이 이 실수로 하여금 나를 우습게 생각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실수로 인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 같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실수에 대해서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누구나 다 실수하는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수로 하여금 나의 전체적인 부분을 부정적이게 평가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그냥 실수에 대해서 혼나겠구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평가까지 생각을 하면 뭐 우울감이 7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면 이 생각으로 하여금 최악의 결과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해석으로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결과까지 일어날 것이다. 모든 회사 사람들이 나를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발표에서의 하나의 실수로 하여금 나는 이 실수를 이렇게 해석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실 거고, 그리고 이 별로라는 평가가 회사 전체에 퍼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함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럼 그때 떠오르는 나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라고 했을 때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이미지인지 떠오르시죠? 자, 그럼 이때 이 감정들을 일으킨 자동사고는 무엇인지를 봤을 때 처음 이야기했던 상황에 대한 생각, 상황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 이 해석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결과를 합친 내용이 자동사고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 자동사고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면 뭐겠죠? 사람들이 발표에서 실수한 나를 무능력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인식할 거야, 생각할 거야 라는 이 자동사고가 이 우울감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핵심적인 생각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작성하고 내 생각들을 곰곰이 보면 어떠세요?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평가하는지, 얼마나 믿는지를 한번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이 생각 맞는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는 그러면은 뭐 한 80% 정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작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워크북에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곰곰이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자동 사고를 찾은 다음에 이 자동 사고를 이 상황에서 떠올리면 내가 지금 우울감이 7점 정도 느끼게 될까를 이 복습해보면 만약에 7점 정도로 떠오른다면 이 자동 사고를 잘 찾은 거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찾은 자동 사고가 불안의 감정이 일으켰어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에 대한 자동 사고를 찾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바꿔봐야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우울감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 사고를 꼭 찾은 뒤에는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신 이 기록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는 과정을 꼭 경험하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던 것을 써놓고 바라볼 때랑 그다음에 그냥 머릿속으로 넣고 볼 때랑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인지행동치료를 라이팅 세라피라고 하는 이유가 작성해보고 글로 표현해보고 내가 읽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좀 취소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를 바꿔야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할 수 있고요. 이 있는 그대로 피드백을 받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 있는 그대로 혼자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사고의 개념이 앞으로 생각을 찾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 가장 기초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 이 개념을 꼭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이 작성하셔서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